감옥 안의 촛불은 바람도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칼끝은 남편의 목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의 숨통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마지막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시선은 감옥벽에 남긴 흐릿한 자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매화, 셋째까지 뒤참고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 아니라 진실을 이어달라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복면 사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남편의 목이 아니라 벽에 남겨진 자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이 글을 본다면 관아 뒤 창고의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감옥 복도 저편에서 낮은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의 걸음처럼 거칠지도 않았고 간수의 걸음처럼 익숙하지도 않았습니다. 복면 사내는 칼을 멈추고 어둠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죽음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복면 사내는 끝내 남편의 숨을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문 너머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에 가까웠고 숨소리는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진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생존이 윤복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윤복이 감옥 안으로 들어섰을 때 촛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벽 아래 쓰러져 있었고 그의 손끝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복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셋째까지 뒤참고 그 글자는 반듯하지도 않았고 온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복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가 남긴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실이 남긴 증거였습니다. 윤복은 감옥벽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매화 그림, 세 번째 가지가 가리킨 관아 뒤 창고, 친형의 손끝에 묻어있던 붉은 먹, 그리고 장부 끝에 남아있던 같은 빛깔의 흔적. 이 모든 것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의 삶을 빼앗았고 누군가는 장부를 고쳤으며 또 누군가는 그 죄가 드러나기 전에 남편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윤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 그가 찾아야 할 것은 친형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더 큰 검은 손이었습니다. 윤복은 오래도록 그림을 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림은 아름다운 풍경을 남기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은 보이는 것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거짓을 꾸밀 수 있습니다. 장부는 찢을 수 있고 문서는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사람의 눈에 새겨진 그림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윤복은 낫게 되뇌었습니다. 붓은 때로 칼보다 깊이 죄를 찌른다. 윤복의 기억은 오래전 어느 밤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도 달빛은 흐렸고 궁궐의 담장은 깊은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윤복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궁궐 안쪽으로 조용히 불려 들어갔습니다. 앞서 걷는 궁인의 발걸음은 낮았고 복도에 걸린 등불은 바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곳은 하궁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윤복은 화공의 신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이 직접 부른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정각 안 왕의 모습은 얇은 발 너머 실루엣으로만 보였습니다. 윤복은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붓과 화폭 그리고 어명이었습니다. 왕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의 글은 권세 있는 자들이 고치고 관아의 장부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숨긴다. 윤복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얼굴과 삶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너는 그림으로 백성을 살피고 그림으로 죄를 기록하라. 그날 밤 윤복은 한 장의 비밀 어명을 받았습니다. 그 어명에는 관직의 이름이 크게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벼슬도 드러난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방을 돌며 민초의 삶을 살피고 관아의 부패를 기록하며 글로 감춰지는 죄를 화폭에 남기라는 명이었습니다. 윤복은 그날부터 단순한 화공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선의 풍속을 그리는 화가, 그러나 실은 왕의 밀명을 품은 밀행화사였습니다. 회상에서 돌아온 윤복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어두운 감옥까지 들어왔는지, 왜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 아니라 붓이었지만 그 붓은 거짓을 가르는 또 하나의 칼이기도 했습니다. 윤복은 벽의 자국과 남편의 숨결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왕의 밀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감옥 밖 어둠 속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짐꾼처럼 보였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어깨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복에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감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밤 윤복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복은 그의 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남편은 마른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윤복은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냈다는 말이요? 남편은 더 이상 길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벽의 자국과 관아 뒤 창고가 있던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윤복은 알아들었습니다. 사라진 장부와 검은 돈은 이 고을 안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연화가 달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을 뻔했다는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쏟아졌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윤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저도 숨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기다리는 아내에서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품속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3년 전 끌려가기 전 그녀에게 몰래 남겨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윤복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비녀 하나와 찢어진 문서 조각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녀는 세월의 빛이 바랬고 문서 조각은 습기를 먹어 가장자리가 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복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라고 해서 그 안의 진실까지 낚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복은 찢어진 문서 조각을 등잔불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집안 문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줄을 따라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친형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수령에게 바친 물목과 그 대가로 받은 특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윤복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일은 형제의 배신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끝은 관아의 높은 자리에 닿아 있구나. 윤복은 창고에서 가져온 장부와 연화가 건넨 문서 조각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두 문서는 서로 다른 때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세금 장부였고 다른 하나는 오래전 남편이 남긴 조각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희미한 붉은 같은 방식으로 찍힌 표시, 같은 손길이 남긴 듯한 흔적. 윤복은 붓끝으로 두 자국을 번갈아 짚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붉은 먹은 우연히 묻은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흐름을 확인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 붉은 먹은 장부를 고친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검은 돈이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갔다는 표시였습니다. 백성에게서 거둔 세금은 관아에서 줄어들었고 줄어든 기록 뒤에는 붉은 먹이 남았습니다. 그 돈은 다시 누군가의 손을 거쳐 한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윤복은 장부를 덮지 못했습니다. 덮는 순간 이 죄마저 묻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붉은 빛은 피가 아니나 백성의 피보다 더 붉구나. 장부의 가장 안쪽 작고 희미한 표식 하나가 윤복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장부의 얼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복은 그 모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관아에서 함부로 쓸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궁안 깊은 곳, 특정한 문서에만 남는 은밀한 표시였습니다. 윤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사건은 고을의 친형과 아전, 수령의 탐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은 돈은 조정 안쪽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궁궐 깊은 곳, 어둠에 잠긴 복도 끝에서 붉은 인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은 검은 소매와 마른 손, 그리고 권세를 상징하는 반지뿐이었습니다. 그 손은 문서 위에 붉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탁! 짧은 소리였지만 그 울림은 무거웠습니다. 그 인장 하나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 손의 주인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 안의 검은 그림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의 공기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형은 살해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눈빛을 잃었습니다. 아전은 장부가 사라졌다는 말에 손을 떨었고 수령은 탁자 위 문서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숨긴 죄가
드러나는 것도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양의 검은 손이 실패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윤복은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가 그리는 것은 풍류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도 아니었습니다. 화폭 위에는 감옥의 어둠이 그려졌습니다. 매화의 세 번째 가지가 그려졌습니다. 관아 뒤 창고와 붉은 먹이 묻은 장부가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림자 너머에는 아직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궁궐의 검은 손이 있었습니다. 윤복은 한 획 한 획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글은 찢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사람들의 눈에 남습니다. 이제 윤복의 붓은 고발장이 되었습니다. 화폭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윤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 속 가장 높은 자리, 어둠이 가장 짙게 내려앉은 곳에 내시의 그림자 같은 형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전도 아니었습니다. 친형도 아니었습니다. 수령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죄의 흐름을 내려다보는 자였습니다. 윤복은 그 그림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이는구나. 그 검은 손은 조정 안에 있었다. 그리고 화폭 위의 붉은 먹빛이 등잔불 아래에서 서늘하게 번져갔습니다. 이 아담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윤복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십시오.